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한 악성 어그로 유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그로 유튜버라 하면요, 몇 명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슈퍼챗을 받아서 어느 특정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 괴롭혀달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 첫 번째, 이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권영찬 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주 얘기합니다. 나는 권영찬만 잡으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어그로 유튜버 같은 경우는요, 후원금을 받으면요, 그 후원금 받은 내용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권영찬 잡자 2만원, 권영찬 잡자 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상으로 위반이 됩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이라면요, 폭력 사주가 되는 겁니다. 저는 법적인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요, 위해를 가하는 문자로 간주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분께서 올려놓은 방송처럼 모 건설사라고 하면서 강연 문의가 왔습니다. 대부분 제가 받을 확률이 70에서 80% 이상입니다.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서도 저희 이사진이 전화를 받으면요, 대기업은 500만 원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300만 원에 묶어버립니다. 사실은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300만 원에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에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종종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이름을 박정익이라고 본인이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방송을 올렸습니다. 한번 그 내용 들어보시죠. 초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네네. 예, 박정익이에요. 초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네네. 예, 박정익이에요. 초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네네. 예, 박정익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박정익 씨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놓고 이러한 전화가 자주 와서 자주 라이브 방송에 사용되는 걸 알기 때문에 스팸 처리해놨습니다. 그래도 번호를 없애지 않고 증거자료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아리스 분의 따님이 이 모든 녹화 자료를 다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라이브 방송에서 저에 대한 욕설과 심한 욕설하고 다 지워버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모욕죄로 나중에 쌓이면 모욕죄로 아주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사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분에 대해서 서초 제과점에 고소미 과자를 냈습니다. 더 많은 추가 자료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방송이 끝나고 모처럼 이분의 방송을 녹화를 뜨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한 아리스가 궁지에 몰린 걸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그분의 연락처를 찾았고 결론적으로 그분의 연락처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1시 8분입니다. 이제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 이후에는요, 채권 추심자도 전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인 사람이 아무 번호도 모르는데 대여섯 번을 전화하고 당연히 짜증이 나죠. 그리고 잠깐 술을 한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설이 오갔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 방송 내용에 이 가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누구는 블로그 작업을 하고 누구누구는 현수막을 치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라. 이게 모두 다 업무 방해 및 일종의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욕설도 본인은 안 했대지만서도 제가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잠깐 저에 대한 욕설한 부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연예인인데 그 변호사한테 얘기해놓을게요. 연예인인데 어머니 그 신경 안 써도 되는 연예인인데 어머니 변호사한테 얘기해놓을 테니까 어떡하냐 임마 지금 너 때문에 임마 용돈 나오게 생겼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용돈 나오게 생겼어. 부모님 임마 용돈 주고 임마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 놀란 가슴을 가라앉혀야 돼. 이것도 여러분들의 귀를 죄송하게 할까봐 제가 아주 편한 부분만 들려드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어제 112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112 종합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박정익이라는 사람과 제가 제보한 핸드폰 번호를 조회를 했습니다.
저는 방송 중에 그분한테 갈 줄 알았더니 어머님한테 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알고 봤더니 그의 이름은 박정익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형제 이름이었고 또 다른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보를 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들이 온 거 그리고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기 씨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밝힌 게 아닙니다. 그가 방송에서 어제 밝혔던 내용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 제보에 의하면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검사 구형이 떨어졌고요. 이제 재판 날짜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밝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 정해진 형에 따라서 그것도 아마 기사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버 폭력이 아닌 이상은 생면부지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저는 상담 심리학 박사고 상담 심리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충격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이번 주에 서초 제과점에 제가 고소미 과자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했고 112에서도 위압감을 느꼈고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어제 경찰 네 분이 사실은 박정익 씨가 더 이상 그런 방송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름과 주소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집으로 간 겁니다. 저는 어머니 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사이버상에서 남을 괴롭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생면부지인 사람한테 새벽 1시 7분 8분에 전화를 8통씩 하고 끊고 그리고 그분이 술을 좀 한잔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짜증이 나겠죠.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 새벽 1시에 전화를 했으니까요.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욕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녹음해서 계속 틀어줬습니다. 그걸 그대로 녹화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112 종합상황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다음부터는 이런 방송을 보시면은 참지 마시고 무조건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그분의 인적 사항을 112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 오늘도 저녁에 이런 방송을 하면요. 저는 112에 신고를 하고 오늘은 그분이 살고 있는 아마 화성시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혹 한 가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권영찬 잡자라고 2만원, 3만원을 내신 분들 앞으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방송 보시면요. 참지 마시고요. 112 신고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기득권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112 전화를 할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분도 이 사건을 어제 신고를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송을 보면은 녹취를 하시되 바로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인천이 아닌 화성시로 갈 거니까 어머님이 이름을 밝히셨죠. 박정기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어제의 모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악플러는 욕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욕을 욕으로 받으시면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욕을 하실 때는요. 그거를 참지 마시고 녹화를 해주셨다가 바로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제처럼 일반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서 저는 어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방송에 들어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심각성을 알았기에 경찰분이 4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 아침 9시에 112 종합상황실로 받은 연락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는 참지 마시고 112에 신고를 꼭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꼭 넣으라고 합니다.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찬 교수였습니다.